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추 척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경추 척수증? 목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목 디스크하고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목 디스크 하면은 목에 있는 그 7개의 뼈가 사이가 좁아지면서 그 경추 그 목뼈 사이사이로 빠져나오는 그 신경을 눌러서 이제 팔이 저리고 손가락 이런 데가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6번, 7번, 7번, 8번 이쪽에 눌리면 뭐 새끼손가락 쪽, 2번, 3번 쪽이 신경이 눌리면 여기 엄지손가락 쪽 이런 식으로 해서 목 디스크는 이제 엑스레이나 MRI 찍어서 확인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경추 척수증은 목 디스크처럼 말초신경에 눌려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목뼈 안에는 척수라는 게 지나가거든요. 이 허리뼈까지. 그래서 우리가 뇌가 있고 뇌 뒤쪽에 꼬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위를 척수라고 부르는데요. 뇌와 척수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 컴퓨터로 그 중추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목 디스크처럼 말초신경에 눌려서 생기는 증상과는 전혀 다른 급의 아주 센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처럼 저리고 손이 아픈 게 아니라 경추 척수증은 이 안에 있는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있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단지 손이 저리고 아픈 게 아니라 팔을 못 써. 손으로 컵을 들어 올리질 못해. 글씨 쓰는 게 안 돼. 컴퓨터 워드 치는 게 안 돼. 젓가락질 안 돼. 숟가락질이 안 돼. 그리고 걸음이 안 돼. 목에 이상이 있는데 목 디스크를 생각할 때 다리에 이상은 안 오거든요. 근데 걷는 게 안 돼? 그 이유는 중추신경계인 척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걸을 때 휘청휘청거려. 균형을 못 잡아. 또 걷다가 넘어지기도 해. 다리를 질질 끌어. 이런 증상들이 목에 있는 그 척수가 손상이 됐을 때, 경추 척수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곤란 같은 이런 문제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 디스크하고는 전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온몸의 근육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목 디스크는 손과 팔에만 문제가 오지만 경추 척수증은 다리에도 문제가 오고 호흡곤란도 오고 전신의 근육에 이상이 온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급의 더 심한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인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목뼈가 7개고 그 가운데 이제 통로가 있는데 그 안으로 척수가 이제 지나가는데, 그 척수 안에 압박이나 또 결국 압박을 통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런 과도한 압박과 염증에 의해서 이 척수의 신경세포들이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손상되는 원인은 뭐다? 이제 목 안에 이 많은 구조물이 있는데 그 안에 황색 인대, 골화증, 그 인대가 너무 딱딱하게 뼈처럼 굳어져서 그것이 압박을 주네. 그러면 경추의 척수가 이제 압박을 받아서 염증이 심해지면서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있는 후종 인대가 또 골화증이 됐네. 말랑말랑한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졌네. 이런 것도 압박을 주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뼈가 퇴행성 변화가 돼서 모양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척수를 과도하게 누르고 압박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에 이제 그 이후에 염증이 또 조절이 안 되고 과도한 염증이 발생하면서 또 척수에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경추 척수증의 초기 증상은 목 디스크하고 비슷해요. 왜 이렇게 목이 저리지? 어깨가 저리네? 어깨가 저려도 목 디스크 증상 중에 하나고, 또 손이 이렇게 저려, 팔이 이렇게 저려. 이것도 목 디스크 증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경추 척수증을
바로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목 디스크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네 하다 보니까 뭐야, 나중에 중기가 되면 걷는 것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리를 질질 끄네. 다리가 이렇게 걷는 속도가 느리고 휘청거리지. 그리고 손도 잘 사용을 못하고 젓가락질도 안 되고 팔도 잘 못 들고 컵도 못 들고 글씨도 잘 못 써지고 그때서 이제 경추 척수증이었구나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중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 정도로 상태는 이미 심해진 거죠. 워드를 못 치고 걷는데 휘청거리고 글씨 쓰는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말기가 되면 걷는 게 이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죠. 자주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팡이로도 안 되니까 휠체어를 타게 되고 호흡곤란도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살에도 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흡임성 폐렴, 그 다음에 그 폐혈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경추 척수증의 경우에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 하나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의심하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쪽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펴잖아요. 이게 1초 안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1초면은 2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초 정도면 한 20번 정도는 쥐었다 폈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양손으로 10초 정도 동안에 20번 정도는 쥐었다 폈다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초 동안에 1초면은 2번 정도는 쥐었다 폈다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초에 20번 정도 쥐었다 폈다 하는 게 안 되네? 아니면 이 모든 이 손가락을 완전하게 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30초 이상 유지할 수가 없네. 이렇게 손을 폈는데 손가락을 다 모은 이 상태에서 30초 동안 유지가 안 되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걸을 때 이제 이 왼발이 있으면 이 오른발을 앞에 발가락 앞쪽에다 이렇게 대. 그리고 또 뒷발을 앞쪽 발에다 이렇게 바로 붙여.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10걸음 이상 걷는 게 안 되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본인한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 일단 좀 의심하시고 경추 척수증이 아닌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경추 척수증은 목 디스크하고는 급이 다른 굉장히 센 병이다. 왜? 걷는 게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초반에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중반 됐을 때, 중기쯤 되면 휘청거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기, 후반이 되면 넘어지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걷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좋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오셔서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데, 가능하다. 좋아지시는 게 가능하고 개선하는 게 가능하니까 의외로 환자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시거든요. 초반에 몰랐다가 중반에 이제 알게 되고, 근데 걷는 게 벌써 불편하고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나요법 하나로 이 경추 척수증을 고친다? 일단은 해당 상황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척수 자체에 이상이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3번 뼈와 4번 뼈가 오른쪽으로 많이 좁아졌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많이 좁아졌으면 이거를 좀 넓혀줄 수 있는 추나요법 교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넓혀주고 왼쪽으로 좀 돌아간 걸 오른쪽으로 다시 원상 위치로 돌려주고 오른쪽에 좁아진 간격을 다시 좀 펴주고 하는 그런 교정요법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 디스크는 그거를 통해서 말초신경 압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경추 척수증은요, 대부분은 말초가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척수 안에 염증이 생겼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목뼈 자체 교정으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아주 손톱만큼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고 다양한 치료를 거의 이렇게 쏟아붓다시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같으신데요. 침만 갖고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잡하게 치료를 조합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정요법, 추나요법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침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치 질환이고 굉장히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할 때 다양한 치료를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압박 받는 문제 해결해주고 염증도 개선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침 교정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해결이 안 되고요.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매선요법, 뭐 한약요법, 한약도 종류별로 뭐 산재, 환재 다 이렇게 거의 쏟아붓고 그래서 환자마다 치료법은 다 달라요. 그리고 치료하는 혈자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추 척수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가 또 다 다르게 찾아내야 됩니다. 약제도 그 환자한테 맞는 또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또 따로 개별적인 맞춤 치료를 맞춤 검사를 통해서 찾아서 치료를 해야만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또 치료법을 이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추나요법이면 고칠 수 있다? 아니다. 침만 가지고 고칠 수 있다? 아니다.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조합을 해서 맞춤 치료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추 척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쭌박사 이유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